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하나는 뮤트를 시키고. 자, 이게 날짜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 현재 우선 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오스 커뮤니티에서 소통도 하고, 예, 사람들과 여러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하고 있는 맥스 조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4회차 맥캐스트인데, 이게 과거를 되돌아가면은 제가 146회차까지 커뮤니티에서 중코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 중에 유튜브 라이브 채널과, 그리고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을 연동을 하는, 그럼 세 가지가 라이브가 되는 것이죠. 예,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현재 이오스 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밌는 상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전달해 드리고, 그럼 이 전달했는 변화하는 업그레이드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이, 이오스라는 토큰이 어떠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길래 좋은가, 예,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지는 이득이 무엇인가,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4회차 맥캐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가 각각 라이브 채널에서 잘 들리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화면에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여서 바로 답변을 못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평소에 이게 내가 조금 궁금했는데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부분에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너무 직접적인 가격적인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가격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밌는, 좀 재미를 가미해서 소통을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소통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한 지난주쯤에 핀 메시지를 걸어가지고 코리오스 텔레그램 채널에서 어떤 것을 해볼까, 뭐 사전 공개, 사전 공개 부분 해가지고 뭐 이 내용도 한번 했다가 다시 또 제가 수정을 했는데, 뭐냐면 사실 이오스는 제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 맥캐스트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이오스는 진화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상황, 어, 그리고 또 뭐 스테이킹 일어났던 거래소, 비썸이죠. 비썸에서 거래소 스테이킹 일어났던 부분, 그리고 뭐 현재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한 분기가 되겠죠. 한 분기니까 2020년도를 두고 봤을 때 이오스 체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요약을 해서 이오스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에서 하나의 문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하나의 문서를 레포팅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 문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오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로드맵 부분, 로드맵 부분이 분기별로 이제 뭐 3분기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뭐 2022년도 4분기에는 최종적으로 뭐 ENF가 벤처스로 발돋움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뭐 약 한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 놨습니다. 그 13-14가지를 핵심 포인트를 짚어 놨는 부분과,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2분기를 봤을 때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금을 ENF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워킹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자금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잘 짚고 나면 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 이오스 체인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합니다. 예, 우리 이오스 체인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어 2%의 인플레이션이 어 생태계의 개발이랑 그러한 유지랑 보수랑 확장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ENF에서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ENF에서는 각종 워킹 그룹과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중심 포인트가 되어 가지고 핸들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개발을 직접 하나의 리딩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프로포즈를 진행을 해서 이오스 체인의 권한이 BP들의 그런 15의 21 권한을 통과를 하게 되면은 자금을 받는, 예, 그러한 실제 자금을 집행은 이오스 체인에서 한다. 예, ENF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마음대로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전달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오스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8월, 예, 공식화되어 가지고 각종 워킹 그룹의 블루페이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짜자자작 내용들이 뭐 1페이지, 2페이지 쫙 넘어가면서 각종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이 보고서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딱 부각이 되냐면, 이오스 체인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 혹은 마케팅을 잘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예. 뭐 약 25년 이상의 뭐 경력을 가진 C 타이틀을 가진 마케팅 오피서 전문가, 예,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ENF에 영입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력 부분이죠. 예. 직접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ENF, 그러니까 이오스 체인이죠. 이오스 체인으로 많이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을 해 줘서 많이 이러한 인력들을 늘어났다. 예,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한 우리 여기 레포트에 보시게 되면 자이산이라는 하나의 회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자이산은 뭐냐면 지난 과거 2019년도에 유럽 체인이라 해 가지고 GDPR 규정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한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이 연동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구현을 어 체인을 런칭을 하고 발표를 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오스 체인의 하나의 사이드 체인인 것이죠. 예, 사이드 체인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유럽 체인이 계속적인 시간을 지나면서 성장을 하고 기업화되었는데, 그게 자이산이라는 회사로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이센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 가지고 뭐 외부에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성장을 하자는, 예, 그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아시아 크립토 위크, 그리고 토큰 2049라 해가지고 9월 말이죠. 예, 9월 말에 음,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이 토큰 2049에서는 타이틀 스폰서로서 ENF가 참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할 수 있는 부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의 그러한 체인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이오스 체인으로 직접적으로 연동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의 문을 여는 EVM이거든요. 이오스 EVM이 어, 이오스 체인에서 공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외부에 잘 알리는 역할을 하고, 표현을 좀 쓰자면은 이 표현이 맞겠죠. 2018 년도 6월 달에는 이오스 메인넷이라고 어떻게 보면 체인이 어 그 당시 존재했었던 커뮤니티 주도하에, 블라거는 사실 이오스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쇼를 만들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 당시 가장 1번 체인으로 런칭을 해 가지고 이오스 메인넷이라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조금 불편한 진실이 되었던 거죠. 예. 불편한 진실이 되었고, 이게 왜 불편한 진실이냐, 요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 재밌습니다. 이오스 메인넷이 런칭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텔로스도 런칭, 그리고 왁스도 이오스로 마이그레이션 해 버렸고, 예, 그리고 뭐 기타 체인들이 뭐 보스 체인도 등장을 하게 되었고, 미던 체인도 등장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는 워블리 체인인데 완전 새롭게 캐피탈화되어 있는, 그리고 KYC AML을 규제화해 가지고 도입을 했는 현재 UX 네트워크, 예, UX 네트워크도 등장을 하고 여러 체인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게 메인넷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어느 것이 메인넷인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첫 출발 자체는 이오스 메인넷이라고 출발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커뮤니티, 특히 코리오스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인포그래픽으로 왜 동그란 그런 원을 통해서 체인이 여러 사이드 체인들과 서로 통신을 해 가지고 토큰이 있어도 되고 토큰이 없어도 되고, 이오스 체인이 가장 핵심 메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포그래픽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인포그래픽을 기억을 하실 건데, 그게 잘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것이 메인넷인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블락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분위기가 조금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ENF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오스에 있는 BP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커뮤니티는 뭐 별 다르겠습니까? 커뮤니티도 엄청나게 스마트해지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장을 하게 된 결과 이렇게 ENF라는 하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그룹이 생겨나니까 여러 체인들과 서로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 체인들과 협업을 하게 되어서 그 불편했던 진실이 이제는 가장 메인넷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고, 그 메인넷을 가장 이오스가 가장 메인넷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외의 체인들, 텔로스라든가 왁스라든가 UX 네트워크라든가 이러한 체인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사이드 체인으로서 역할을 이제는 불편한 진실이 아닌 정말 이오스 메인넷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한다라는 어, 미팅의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그 항상 영어 그룹에서는 커뮤니티 파이어 사이드 챗이라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이런 뭐 약간 저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소통 채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눈에 익숙한 2018년도 작품 인포그래픽을 소통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되도록 제자리를 찾았구나. 예,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 이제는 되지 않고 이오스가 가장 메인된 역할을 한다.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러한 소통에서 끝났는 게 아니라 이오스 아이오라는 협업 그룹에서 이오스가 가장 메인넷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텔로스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왁스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UX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서로 분업화해 가지고, 그리고 각종 이 체인의 기술적으로 뭐 패스트 파이널리그라고 뭐 최종성이 어떻다 저떻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실제 구현을 한다.
그게 언제 하느냐? 만델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9월 23일입니다. 예, 9월 23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날을 기점으로 이오스 EVM 그리고 어 그리고 IBC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말로만 IBC 뭐 세월이 만 5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현이 기술적으로 다 됐다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다른 저 체인에서는 막 뭔가라도 기술적으로 구현을 하고 뭐 성장을 하는데 이 요소는 도대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이 요소에서 왜 아직 구현을 못 했느냐? 불편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여 이제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분기죠. 예, 3분기하고 4분기에 그러한 기술적인 구현이 직접 되면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경험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알파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어떻게 외부에 노출이 되었고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갔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워킹 그룹도 소개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고 딱 보시게 되면 이오사이오 연합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거든요. 이오사이오 연합에서 뭐 IBC를 한다. 서로 자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워킹 그룹에 대한 프로포절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베스트 파이널리를 도입을 해 가지고 원래 뭐 SDK라고 하는데 요러한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잘 만들어져 나간다. 예,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거 기술적인 부분을 짧게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부분이 어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예 뛰어난 전문 개발자가 아닌 상황에서 어 제가 아무리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에 요 기술적인 부분을 너무 집중적으로 해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쪼끔 따분해하시고 예 따분해하시고 사실 우리는 당장 어떻게 보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을 해 가지고 인터넷 환경을 내가 활용을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게 블록체인도 동일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은 웹3라는 표현을 씁니다. 웹3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웹3라는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 이오스 네트워크다. 이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뭐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 되고 뭐 퍼블릭 키를 알아야 되고 뭐 자원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뭐 IBC가 도대체 뭐 어떻게 기술 구현되어 있는 거 뭐 어려운 거 몰라도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는 내 소유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내 뭐 지문이 될 수가 있고 내 얼굴 인증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내 간편 인증 비밀번호로 예, 내 자산을 증명을 해서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예. 편하게 사용을 하는 부분을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이제는 다가왔다. 그게 만델이 적용이 되는 한 3분기 9월 달 9월 23일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9월 23일 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주 또 한 주 혹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통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한정적으로 소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과거에 ICO 과정을 지나면서 2017, 18년도, 19년도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실제 사용이죠.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보이는 제 바로 밑에 베이스맨님이 있습니다. 우리 베이스맨님과 제가 소통을 합니다. 베이스맨님
일드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셨나요? 어 맥스님 뭐 일드에서 수익률 요즘 어떻습니까? 예. 요런 이제 간편한 소통을 하는 거죠. 간편한 소통. 일드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걱정 없다. 뭐 요러한 부분. 왜 걱정 없는지. 그 원클릭으로 뭐 해킹당하거나 문제 생겼을 때 다 복구해 주잖아요. 예. 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한 달 이용해 보니까 내 자산이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이용을 하니까 연이율이 어떤 거는 10%도 있고 어떤 거는 20%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이율이 낮아서 막 5%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지났는데 내 자산이 105만 원이 됐다. 아니면 110만 원이 됐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통이 많아질 시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원이 모여져 있는 코리오스 텔레그램이 될 것인데 물론 카카오톡 채널도 굉장히 인원이 많고 그리고 이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넘어서서 또 디스코드 채널도 있고 그리고 각종 유튜브 채널도 있고 이러한 트위터 채널도 있습니다. 채널도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딱딱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어 지루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인 부분. 예. 거버넌스가 뭐 딴 거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상대를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투명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 거버넌스적인 부분은 자칫하면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맞는데 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쪼끔 거기에 딜레마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4-5 년간 어 고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재밌는 내용들 일드 플러스 그리고 EVM 그리고 뭐였죠? 리커버 플러스 예. 그리고 어 PC를 통해서 어 이오스 연동되어 있는 뭐랄까요? 이오스하고 어떻게 보면 연동되어 있는 사이드 체인들 내 원클릭으로 왁스의 자산을 이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X 네트워크라는 뭐 금융에 특화된 캐피털 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거요. 요 사이트 있는데요. 여기 사이트 원클릭해가 로그인하면 메타마스크로도 지원이 되고 우리 이오스 체인에 있는 뭐 지금 현재로는 앵커잖아요. 앵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앵커 원래 사용하셔 갖고 요렇게 넘어가셔 가지고 상품 이용하면 됩니다. 예. 요러한 부분.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일드 플러스가 이오스 체인에서 권한을 가지고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드 플러스가 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상품이죠. 요거 아마 제가 3 회차 때 아마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B, C, D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등장하는 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오스 이 체인에서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죠. 검증을 하는 거죠. 그 검증을 어디서 하느냐? 이제 옳은 거 좀 올라왔나? 좀 얼음한 상태의 프로젝트는 오지 마라. 그리고 너네들 활성화도 되어 있지 않고 총 예치 금액도 너무 부족한데 오지 마라. 올려면 자격을 갖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리커버 플러스라는 곳에서 안전을 체킹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리커버 플러스에서 체킹을 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일드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최소 TVL이 예를 들어 뭐 10억이다. 예, 이 10억을 충족해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 충족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드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오스 체인에 우리가 직접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님도 사용을 해야 되고 베이스맨이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사용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직접 수익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필터링 과정이 있다. 그리고 최소 충족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예 요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벌써 25 분이 지났는데 이제 질문 하시는 내용들이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질문이 무엇인지 읽어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라이브 채널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비스의 스테이킹이 이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누가 지급하는 건가요? 그리고 업비트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쉽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 또 다른 질문이니까 우선 요 빗썸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빗썸은 사실 할 말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2019년도에는 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기사화도 되었고 그 당시 발표 내용이 뭐냐면 이오스 생태계 네트워크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BP들의 옳은 BP 그리고 일 잘하는 BP를 뭐 선출하는 그런 투표를 지원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 첫 스타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브락피어스에게 500만 이오스가 프록시로 위험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한 4천만 이오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천 한 4,200 정도 될 겁니다. 약 한 5천만 이오스가 그 당시 2019년도 업비트의 보유 중이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물량이 그 당시 이게 우리 생각과 약간 다르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예, 보트바이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 왜냐하면 보트바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봤을 때 이게 금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버렸던 거죠. 예. 이게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을 되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거버넌스적으로 체인에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그리고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 예, 그 시절에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 체인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왜 보토바이를 하느냐. 예, 그러한 얘기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열띤 토론도 하고 목에 피 나올 정도로 호소도 하고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예, 결론은 지금 현재는 그게 뭔가 투표에 대한 보상이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상품을 빗썸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빗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토큰 홀더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제공을 하는 게 원래 처음에는 1%에서 2%였고요. 그 두 번째 공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율이 확 올라버렸죠. 최저 5%, 최대 7%, 예, 이러한 수익률을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빠르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재 방법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와 그리고 또 현재 데이터는 차이 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왜 뭔가 파고든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보면 5대 거래소가 루나 사태로 통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는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거래소들도 공감을 하고 어, 저 뭐죠? 많은 피해자들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뭐 각종 뭐 정권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 중에 이오스가 스테이킹 상품으로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비스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상품으로 이오스가 인정을 받았다. 근데 이율을 1%에서 2%를 주다가 그게 아닌 5에서 7%에 대한 이율을 준다. 예. 그래서 이유를 주니까 좋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심플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업비트는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업비트는 글쎄요. 6월 10일 날 공개를 했던 부분은 업비트 스테이킹에 대한 이용 약관 약 한 13-14 페이지가 되는데 그 내용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거는 그냥 제공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디지털 자산군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하루 24 시간 기준에 리워드를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그 스테이킹을 이용을 했을 때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설명이 되어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오스는 뭔가 스테이킹 상품으로 뭔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해줄까?'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업비트에 있는 이오스의 물량이 자칫 경쟁사가 될 수가 있겠죠. 비섬적으로 어 많이 몰려가지 않을까. 예, 그러한 상황도 지금 많이 온체인 데이터가 거의 한 600-700만 토큰, 약 한 1000만 토큰이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한 토큰들이 업비트에서 이오스로 넘어가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거는 예, 업비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이미 약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업비트에서 조만간 발표를 해서 업비트에 사실 우리 이오스 커뮤니티가 보면 업비트에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업비트에도 하루빨리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막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원클릭으로 제공을 해주는 자기네들이 공지했는 부분에 따라서 예, 조금 잘 지원을 해줘서 예, 많은 분들이 다른 데 옮기지 않고 업비트를 좋아서 업비트에서 보관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수익률을 제공을 해주는 공지만 하지 말고 그 공지했는 걸 실현을 하는 상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동일하게 카카오톡 라이브 채널의 질문입니다. 분리시 거래소 상장이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이오스 코인 토큰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요거는 딱 한 줄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분리시 돈 버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분리시는 돈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고 분리시의 내부 그런 기업이죠. 내부 파트너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마켓 메이커로 유명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공개되는 건 두 개거든요. 나스닥 상장이 되어 있는 버투라는 마켓 메이커 기업이 있고 글로벌 마켓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엠버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엠버 그룹은 서울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유동성 회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시는 그러니까 분리시 유동성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마진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분리시는 돈 벌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잘 되면 그거 잘 되는 거지. 예,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느냐. 분리시 뭔가 문서가 공개되거나 스펙이 상장이 공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SEC에 이오스가 언급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한 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오스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그리고 이오스라는 토큰은 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는 네이티브 토큰이다. 네,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SEC를 상대로 뭔가 문서화된 만약에 이게 스펙 상장이 최종 통과가 되게 되면은 과거에 그 블라건이 ICO를 통해 가지고 ERC 이더리움 기반의 사실 그 이오스라는 ERC20 이오스라는 토큰을 ICO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미등록 정권에 대한 서로 합의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는 면제라고 하고 사실 법률적으로 업데이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적으로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분리시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함으로써 스펙 상장을 함으로써 그 F4라는 문서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는 네이티브 토큰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 어떻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에 사용이 되는 토큰이다. 근데 이오스는 딱 퍼블릭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핫한 부분, 그러니까 상품 거래 규제기관, 그리고 SEC라는 정권형이냐 혹은 정권형이 아니냐, 미등록 정권이냐 하는 법률적인 부분에 이오스는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다라는 한 줄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SEC에 서 인정을 해주는, 예, 그러한 부분이 가장 이오스, 지금 국내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어제 오늘의 기사를 보시게 되면 국내에 정권형 미등록 정권 이러한 부분에 규제를 강화하겠다. 뭐 저 국민의힘이죠. 예, 윤 의원님의 그 발언을 빌리자면 국내에 뭐 거래 규제 들어가 보면 남아있을 거 뭐 한 10개 되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분리시가 스펙 상장으로 단기적이나 혹은 장기적으로 스펙 상장으로 이어졌을 때 이오스 네트워크에 사용이 되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오스 코인이 어떠한 그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SEC를 상대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고 있다. 예, 그러한 부분이고, 국내에서는 아까 전에 업비트 질문을 주셨는데 재밌는 게 업비트의 대표이사죠. 예, 업비트의 CEO고 대표이사 부분인데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이오스, 이 세 개는 정권형이 미등록 정권이 아닌, 예, 유틸리티, 예,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펙 상장하고 조금 연동이 가능하죠. 연결이 거의 비흡사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스펙 상장으로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면은 이오스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그러한 정확한 문장과 한 단어로 인해서 이오스가 미등록 정권이 아닌 정권형이 아니다의 확실한 팩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오스 체인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재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일드가 뭔가요? 수익 상품인가요? 거래소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예. 참 재밌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드라고 해 가지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일드가 이게 영어 표현이거든요. 일드가 하나의 수익 상품이라는 개념인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한국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드는 어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어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월가를 생각하시죠. 그 월가에 보면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월가를 총칭 토탈해서 한마디로 이오스 체인에서는 일드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일드는 당연히 수익 상품이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무나 못 올라오는 거죠. 아무 상품이 못 올라온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가진 프로젝트들, 그 금융 상품들이 되는 거죠. 그 디파이 금융 상품들, 그리고 게임파이라고 해가지고 NFT에 대한 거래 혹은 NFT와 관련이 게임과 관련이 된 길드에 대한 하나의 상품, 이러한 복합적인 상품들, 게임에 NFT가 붙어가지고 디파이와 결합을 했는 상품, 그리고 기존에 존재했던 디파이 상품, 이 상품들이 독자적으로 흩어져 있던 거를 이오스 체인에다가 일드라는 하나의 제공해주는 상품 공간에다가 진열할 수 있게끔, 상품을 진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열을 아무나, 어떻게 보면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놔놨는데 상품은 최고의 상품, 퀄리티 있는 상품,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선별을 해야죠.
예, 그 선별을 하는데 안전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은행을 이용을 하든 은행을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면은 이거 뒤처리 진짜 꿉꿉하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오스 체인에서는 그런 거 꿉꿉하게 진행하는 거 없습니다. 원클릭으로 자산을 되돌려주는, 예, 그러한 리커버 기능까지도, 예, 복구해주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어, 수익 상품도 맞고, 그리고 그 이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안전하다라는 그러니까 한 보험이라고 할게요. 안전 보험도 제가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용 가능한가요? 예, 거래소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만델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소, 뭐 대표적으로 크라켄,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그리고 업비트, 비썸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지원이 들어가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가 되는데 지금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빠르냐? 바이낸스 스테이킹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어 그러니까 일반 스테이킹이 있고 디파이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 스테이킹은 예를 들어 이오스 체인에서 일어나는 일드라는 상품에 이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파이라는 자체가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하나의 디스클레이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 일드라는 상품이 나오기 전인데도 바이낸스에서는 일반 스테이킹과 디파이 스테이킹으로 구분을 둬버렸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질문을 해주셨던 거래소에도 이용한 상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빗썸에서도 수익률을 5에서 7%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빗썸에서도 그 스테이킹 부분에 대한 그 수익률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보면 체인과 맞추기 위해서는 일드라는 상품과 서로 호환되는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야지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드는 이오스 체인에서 제공하는 월가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의 상품들이 존재하는 수익 상품을 만드는 수익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했고, 그러한 수익 상품이 진열이 되어 있고 이오스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상품을 제공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만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동이 된다. 예, 여기에 해서 세 가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카카오톡 채널에 아주 열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새로운 질문이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맥스터님,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꾸 뭔가 연관관계를 지가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최대한 줄여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오스가 이드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데 이드리움과 차별점은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이드리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이 긴데, 예, 이 질문 자체는 짧지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2014년도부터, 예, 2013년을 거쳐서 14년도부터 현재 2022년도까지 제 경험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드리움 킬러라고 나왔죠. 이드리움 킬러라고 나왔는데, 현재는 이드리움 킬러 아닙니다. 현재는 이드리움 킬러가 아닌 이드리움 기반의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EVM을 동시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드리움 킬러보다는 이드리움하고 같이 성장하자. 이드리움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빠른 서비스, 좀 더 안전한 서비스, 좀 더 정확한 증명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킬러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동반 성장을 해서 글로벌 확장을 하자. 예,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드리움과 차별점.
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더리움이 예전보다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가스피가 뭐 100불, 200불까지도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실제 수익률은 뭐 10불도 채 안 되는데 이 실제 트랜잭션 가스피는 100불, 뭐 120불, 뭐 150불 막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도 사실 여러 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업데이트가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어가 계속 가스피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오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 가스피 부분하고 만약에 견준다면 현저히 낮죠. 현저히 낮고 지금 이오스는 어, 원 단위가 됩니다. 뭐 1원, 2원, 3원 단순한 트랜잭션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차별점은 이더리움하고 동일한 환경,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로 이오스 체인을 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용을 할 때 뭐 토큰 전송을 하든 아까 전에 일드 상품을 이용을 하든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을 하는데 가스피가 너무 낮다. 예. 가스피가 거의 제로 혹은 너무 딱딱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 이더리움 가스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기 아이가 할 정도로 예, 거의 제로화에 가까운 돈이 더 갈 겁니다. 예, 그래서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이오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예, 그러한 또 기술적인 부분은 초단 트랜잭션이죠. 요 조금 기술적인데 요걸 재밌게 표현하려고 하면 어, 이오스는 아우토반을 한 16차선 뚫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토반을 한 16차선 뚫어놓고 연락에 빨리 달려도 막히는 거 없이 쉥쉥쉥 지나가는데 그 쉥쉥쉥 지나가는 그 찰나에 0.5초 찰나의 순간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기록을 해버립니다. 증명을 하고 기록을 해버리는데 어, 이더리움은 정말 잘 딱 끼어있어 있는 도로는 맞습니다. 도로는 맞으나 체인이 이더리움 기반의 체인이 조금 막혔을 때 가스피를 조금 비싸게 내면 통과를 빨리 할 수가 있고 예, 가스피를 거의 뭐 손 안 대거나 하나 보면 좀 늦고 예, 그러한 상황하고 두 개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 뭐 조금 이제는 많은 사용 서로 두 개가 연동을 해놓고 봤을 때 예, 그 차별점이 그러한 속도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내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수익률을 벌었는데 이게 순수 1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제 거여야 되는데 이 10만 원보다 거꾸잡이로 가스피 더 내고 나는 결국에는 나는 정확한 수익을 벌었는데 적자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게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낫다. 예, 그 부분까지 들어갔고 아쉽다 부분. 예, 제가 이오스 맥시리스트로서 아쉽다 부분 말 안 하면 싶은데 예, 질문을 또 주시가 딱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아직 일드 플러스가 구현이 되지 않았고 사이트는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는 공개가 되었고 리커브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트러스트 EVM도 다 공개가 되었는데 실제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9월 달이 지나는 3분기, 4분기가 되겠죠. 3분기, 4분기가 될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은 다 좋은데 안에 내부 유동성이 제가 판단하기에 뭐 저도 사실 디파이를 지금 2018년을 지나서 19, 20, 21, 22, 4년 차 어떻게 보면 운영의 하나의 닭의 참여자로서 뭐 오라클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저 뭐죠 각종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담당을 하거든요. 겪어보니까 유동성이 너무 작습니다. 이드리움이 유동성이 10억이면 이오스는 유동성이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안 됩니다. 돈이 너무 낮게 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어, 이오스 파운데이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각종 워킹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옳게 자금이 써야지니까 내부 유동성이 이제 점점점 잘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 아쉬운 점은 아직 멀었다. 예. 이러한 만대리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EVM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게 들어와서 성장을 했을 때 나아지지. 지금은 진짜 아쉽다. 예. 내부 유동성이 너무 낮다. 예, 요게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짧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 짧게 뭐 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한 줄 요약할 수 있게끔 딱 떠오르는 단어 그리고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을 재밌게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다른 건 안 내주고 요소만 스테이킹 내준 게 무슨 허재가 있어서 그런가요? 저도 이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거 가장 메인 페이지에다가 가장 처음에 딱 스테이킹을 클릭하면은 이오스가 딱 등장을 하는데, 갖다나 루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측면 그리고 폰지 사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품이라는 걸 내놓기가 굉장히 빡빡했을 거거든요. 잘못 냈다가 절단나는 상황도 생길 건데, 어떻게 보면 자칫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거래 정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5대 거래소가 연합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뭐 어떠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또 어디죠? 한국 그 디지털 자산 수탁인가요? 거기에서도 하위 테스트를 도입을 해서 국내 상황에 맞게끔 정권령 그리고 정권령이 아닌 미등록 정권하고 구분을 하는 그 와중에 비썸에서 이오스를 스테이킹에 대한 하나의 상품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제공을 하는 유틸리티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뜬금없이 뭐 2년 전에 만들었으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도 규제 들어가는 그 신시아 루미 의원하고 상원 하원이 같이 그러한 합작품이 나와서 상품과 규제에 대해서 어, 얘기가 나와가 핫해지고, 국내에서도 핫한 부분에 비썸에서 볼륨이 적은 거래소 아닙니다. 비썸은 어떻게 보면 과거 세계 탑까지도 한번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를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토큰홀더라면 당연히 좋아야죠. 토큰홀더라면 내가 들고 있는 거를 홍보해주고, 내가 들고 있는 토큰이 그 상위 탑3, 탑2까지도 올라갔는데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딱 현재 이 시점 6월 29일 날 11시 시간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공교롭게도 해외 규제, 국내 규제, 그래 그 5대 거래소가 상장과 폐지를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가자, 그리고 굉장히 상품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상황 중에서 이웃을 이웃을 콕 집어서 스테이킹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의가 어떻게 보면 이 나왔는 자체가 이웃을 인정을 했지 않았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권이 아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상품을 만들지 않았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게 뭐 정권이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 상황들을 제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봤을 때 굉장히 그렇게 정권형이 아닌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하고, 하필이면 지금 상황에 발표를 왜 했을까. 그리고 6월 11일 날에는 업비트가 먼저 정말 철저하게 문장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 디스클레이머 부분까지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서 거래소 자체의 이용 약관을 개정하면서까지 했는데, 상품 출시는 비썸이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NFT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하나 경쟁 구도가 가고 있죠. 비썸도 NFT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업비트도 NFT로 상품을 만드는데, 우리 토큰홀더 입장에서 우리가 VC 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상황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오스 네트워크를 상대로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이 생기면 생겨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매일매일 그러한 제공이 되는 수익률에 대한 이익은 기본이고, 그 외에 그러한 대형 거래소들의 어떻게 보면 경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래할 때 조금이라도 낮은 수수료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거래소들끼리 경쟁 속에서 수익률의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오스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일들한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품들과 서로 경쟁을 하려면 어, 중앙거래소에서 상품,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 이 상품들이 서로 경쟁을 하려면 수익률이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되면 경쟁이 될수록 우리는 호재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규제가 이렇게 굉장히 되는 부분에 비썸에서 이오스를 특히 스테이킹 상품을 만들고 1% 2% 했다가 채 일주일도 안 돼가 5% 7% 제공을 했다. 이런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마케팅으로서 공격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한 호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질문입니다. 예, 시간은 거의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질문이 많아서 10분 혹은 20분 정도 연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섬이 뭐지? 황섬 스테이킹 보상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황섬 스테이킹, 비썸. 예, 죄송합니다. 비썸 스테이킹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용 약관을 보고 그 상품 서비스를 보니까 단순히 보유하고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빗썸에 100개를 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스테이킹 상품을 주느냐 아니죠. 그 스테이킹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클릭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테이킹 상품을 이용한다라고 동의를 해 주면 돼요. 그 동의를 해 주면 그다음부터는 이자 부도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이자 부십시오. 이자 부고 그다음부터는 왜 하느냐. 거래소에서, 비선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보니까 보통 한 2시, 3시쯤, 뭐 12시, 1시, 2시, 아마 그 사이쯤 같은데, 우리 점심 먹고 나면은 아마 그 100개를 동의했으면 다음날 100개가 딱 기록이 되고, 그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저장이 돼가 매주 수요일 날 한 1시, 2시경에 그 이율에 대해 가지고 100개에 대한 뭐 최저 만약 5%다. 5%에 대한 수익이, 그러니까 한 주간의 데이터를 빗썸에서 추출을 하고, 그 추출했는 수량에 대비해서 연간 어, 이율을 나누어 가지고 그 이율에 대한 수익을 그 회원에게 이용하는 그 100개를 제공했는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줍니다. 바로 주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건 언제든지 거래도 되고 밖으로 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아마 거래소에서 아마 초기다 보니까 어떻게 상품 구성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빌드라는 상품이 나와서 만약에 혼용이 되는 상품이 된다면은 스테이킹에 대한 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시간 없이 언제든지 내가 동의만 하면 어려운 거 필요 없이 원클릭 동의와 함께 알아서 준다. 따로 클레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준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하실 거 없이 그냥 스테이킹 상품에 대한 이용 동의만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리워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냥 스테이킹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글자 적어놨는 대로 읽고 그냥 알았다 동의만 눌러보면 끝납니다. 오늘 카카오톡방에 열띤 뭔가 토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21BP가 교체되면 가격이 오르나요? 어, 글쎄요. 이 거버넌스적인 부분은 뭐 제가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변호사는 농담이고. 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런 거는 있을 거라요. 사실 우리 순위에 보면 한 70이 되나요? 한 70 한 5 인가 80이 근처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가 탑 20이 된다. 뭐 그러면 뭔가 구글이 이오스의 탑 21이야? 뭐 가격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대기업이 실제 경쟁을 통해서 탑 20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변화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거기 투표권에 대한 어 자기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돌아오지 않고 현재 그냥 탑 21 BP가 단순하게 교체가 된다. 글쎄요. 저는 BP들은 블록을 생성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블록 생성하고 각종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수만 가지 수억 개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과정에 검증 잘하고 그리고 지금 업데이트되는 거 패스트 파이널리 그러니까 0.5초당 블록을 생성을 하는데 그러면 1분당 126개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블록 생성하는 거 문제없이 블록 생성을 하고 그리고 블록을 생성하는데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쪽 체인에서 저쪽 체인 넘어가는 거 증명 잘하고 그 역할을 잘하면 되지. 제가 그 컴퓨터 잘 구성을 해가지고 장비를 잘 했다가 제가 안에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순위 변화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영향은 저는 그러니까 BP로서 하는 역할만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한다면은 순위 변화에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구글, 애플, 뭐 테슬라, 예, 아마존 얘네들이 딱 BP로 들어가 탑 10이 됐다.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단순하게 교체되어서 가격적인 부분은 글쎄요. 저는 갸우뚱합니다. 예. 그렇게 변화가 있을까? 지금 현재 블록 생성하는 부분,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그리고 IBC로 구현되는 부분, 그리고 이더리움 노드를 동시에 제공을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BP가 순위 변화가 그렇게 영향을 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BP 하는 역할만 잘 한다면은 누가 그 자리에 와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역할 수행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이제 11시 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다면은 우리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4회차인데 4회차는 제가 조금 생소했어요. 어떻게 생소했냐면 예전에는 146회차를 하는 동안에 줌콜이라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진행을 하다가 어, 이 맥캐스트라는 걸 할 때는 그냥 보이스 챗을 통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녹화된 파일을 가지고 어, 저거 녹화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주요 부분을 편집을 하고 그렇게 영상 송출을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 4회차 되다 보니까 어,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셨어요. 정말 고마운 거죠. 혹여나 지금 이 맥캐스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혹은 녹화가 된 이후에 송출이 다시 이제 재반복이 될 때 혹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으로 편집이 돼 가지고 나라 이제 공개가 될 거거든요. 공개가 되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소리 할 줄 몰랐는데 예, 저도 구독 좋아요
욕심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왜 생겨났냐면은 어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코리오스라는 텔레그램의 보이스 채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동시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로 들어가면, 오늘은 조금 저도 새로운 경험인데 왜 우리 국민학교 때 하잖아요. 텔레비에 한번 나왔으면 소원 얻겠다 하는데 그 소원은 푼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라는 텔레비에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소원은 푼 것 같고, 뭐 거의 지금 1시간 정도 가량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일반 개인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오스 토큰을 투자한 토큰 홀더로서 세월이 오래됐다 뿐이지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소식, 그리고 변화되는 진화되는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 진화하는 거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리먼 사태를 통해 가지고 2009년도 이메일 달랑 P2P 디지털 캐시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진화를 했습니까? 이들이요 똑같잖아요. 진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진화를 해야죠. 그러한 불편한 진실에 이오스 메인넷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이오스 메인넷으로서 사이드 체인들을 연결을 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문을 열어주는 EVM을 공개를 앞두고 있고, 그 진화하는 과정 중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빨리 진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요 상황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면 새로운 각각 개인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나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회차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또 한 2주 뒤에 5회차, 6회차, 뭐 되도록이면 최대 장수 이오스 체인에서 최대 장수 캐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실 이오네이션에서 진행을 하는 핫소스가 있습니다. 한 주간 소식을 전달하는 핫소스가 아마 오늘이 공개가 되면은 한 160회차 정도 될 거거든요. 160회차 정도 될 건데, 제가 146회차에서 만델 업그레이드 미팅을 들어가면서 잠정 중단을 했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제가 낮아 보이는데, 실제 횟수 면에서는 제가 빨랐고 얘들보다 빠릅니다. 한 26회차 정도 빠를 겁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 기록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느끼시기에 영어 그룹보다 혹은 중국어 그룹보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업비트에 그마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비스듬에도 스테이킹 상품을 빵 터졌는데 보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받는다 기분도 드실 수도 있을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이 지금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치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해외에서 제가 잠깐만요. 지금 몇 시고 한 10분만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에덴 일렉션을 지난 7월 9일 날에 라이브로 진행이 됐죠. 한 5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한 5시간 진행을 하는데 그 에덴 일렉션의 실제 돌아가는 프로세스, 하루 전에 뭐 비트코인 해시값을 가져와 가지고 랜덤화 시키고, 그리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최종 왜 치프 딜리게이티드 한국분이 또 뽑혔잖아요. 예? 우리 노드원의 대표 유한스 대표님, 얼마 축하할 일입니까, 그죠? 뽑히셨고,
근데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직까지 쪼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들이 한국은 사실 독립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에덴 일렉션이 우리 독자적인 키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GitHub에도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포킹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테스트가 테스트넷 환경도 다 했고, 그리고 이오스 메인넷에서도 테스트 환경을 정상적으로 다 끝났거든요. 끝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그게 인제 진화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댄 라리머가 클라리온으로 그 당시 에덴을 런칭을 시켰고, 그리고 1 라운드, 2 라운드, 뭐 3 라운드까지 그걸 지켜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해외보다 한국이 그 우리가 이제 사이트 공개만 남았거든요. 예. 사이트 공개를 하게 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 얘기했던 부분, 2019년도 얘기했던 부분, 아마 제가 2018년에서 9년 넘어가는 아마 아침 한 8시 10분경일 건데, 우리 커뮤니티도 조금 이런 중앙화된 텔레그램 채널보다 탈중앙화된 뭔가 다오 형태로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만들어져 가지고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아마 한 달 반 정도 아마 테스트부터 공개가 될 건데, 혹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었고, 당연히 한국어로 소통하는 거죠. 영어 안 써도 됩니다. 예. 한국어로 소통하고, 그냥 쉽게 사이트에 원클릭 로그인을 해가 서로 뭐 의견 나누고 서로 뭐 투표할 수 있는, 예, 그러한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달 혹은 한 달 반, 요게 약간 변동은 될 수 있는데 거의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각종 한국인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뭐 공개 채널에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 한국에서는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예, 이러한 부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회차는 이오스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의 2022년도 2분기 레포팅을 어떻게 보면 함축을 해서 전달을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뭐 지루했을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유익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으로 많은 연습도 하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한 1시간 20분 정도 가량 되는데, 또 불금에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을 맥캐스트라는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어,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불금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소식과 또 새로운 정보, 그리고 재밌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